윤지영 선배님께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2학년 윤진영 선배의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는 프로 끝나고 발표하게 되는데 제가 어차피 마지막 발표니까 모험담만 좀만 잘해주시면 금방 끝날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박수 소식이 불편하고 이게 일단 기본은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학기 초에 경험하셨겠지만 저희 학교 동아리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동아리들이 저를 감싸고 있었는데요. 저는 2층에서도 A, B 동아리 이렇게 두 개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가 어떤 동아리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동아리의 익명성을 위해서 익명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A 동아리와 면접을 보고 나서 나는 A 동아리에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B 동아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서 저를 또 개인적으로 설득을 해서 B 동아리로 마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설득이었길래 미리 정한 제 마음까지 돌려가면서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다양한 것들이 좀 떠오를 거예요. 동아리니까 생기부 기록, 아니면 동아리 시장 내역 이런 걸로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즉 논리가 포함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설득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우선 설득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이 사진에 나와 계신 분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모르는 걸 가져가고 만들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습니다. 이 그리스의 철학자분이신데 이분께서 정의하시기에 설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그것들을 각각 화사, 분위기, 그리고 논리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각각 상징하는 말은 화사는 말 그대로 그 말하는 사람, 분위기는 그 말하는 분위기와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는 합리적인 근거와 데이터들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 세팅에서도 분위기에 집중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 분위기에 집중을 하냐? 그 이유는 우선 논리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설득에서 논리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근거는 이렇게 명언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명언 다들 아실 겁니다. 앤디 워홀이라고 써있긴 한데 실제로 이분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겠죠. 똥을 싼다는 아주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 앞에서 똥을 싼다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똥을 싸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각자 행위 예술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환호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저도 실생활에 있었던 예시로 들어가보자면 이 길거리에서 A씨라는 무명 시민이 똥을 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똥을 파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의, 그 소비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쵸,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인스타, DC 이런 데다 박제를 하겠죠? 실시간 길거리 레전드 이런 거로. 근데 이제 예술가가 경매장에서 똥을 팔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할 일이다.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인데 경매에서 3억 8천만 원을 팔렸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그리고 그 말하는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똥을 판다는 비논리적인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마음은 움직였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 논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알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자는 왜 또 설명하지 않냐? 화자는 보편적으로 좀 적용이 불가능한 파트예요. 왜냐? 화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자의 신뢰도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랑 옆에 있는 10년 뒤 친구랑 누구를 믿으실 겁니까? 하면은 당연히 친구를 믿겠죠.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만 설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분에서 나오는 화자라는 부분은 항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위기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분위기를 다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첫 번째가 이 몸짓으로 얘기를 나눠보는 거고, 그 나중에 얘기할 파트가 말로써 분위기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자, 몸짓부터 좀 보자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친근하고 또 확신감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진 두 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한테 얘기를 하는 이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친근해 보이시나요? 왼쪽이요. 그렇죠, 왼쪽이겠죠. 뒤에 보시면 머리 부분은 똑같은데 이 머리 아래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무릎의 방향, 팔의 방향 이런 쪽들은 좀 차이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왼쪽과 같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친근하려면 여러분들의 각종 신체 부위들을 상대방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확신감 있는 분위기를 좋아야 합니다. 왜 확신감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뭔가 프로젝트 제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위축돼가지고 막 말도 더듬으면서 이 프로젝트는 이래서 실행돼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 프로젝트는 이래서 실행돼야 합니다 라고 좀 확신 있는 목소리와 몸짓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인데, 이 사진 두 개를 보시면 어느 쪽이 좀 더 확신 있어 보이시나요? 그쵸, 왼쪽이겠죠. 이 보시면은 정장은 둘 다 똑같은데 이 팔이 살짝 아래로 위치되어 있냐 아니면 활발한 몸짓을 청하고 있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왼쪽과 같이 행동을 해야겠죠. 좀 더 큰 몸짓과 확신감 있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중간중간에 특정한 제스처를 활용해주면서 순간적인 강조를 해주시면 상대방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오케이 사인 스티플 제스처라고 써있긴 한데 이거 궁금하시죠? 뭐 실제로 궁금하지 않으시더라고 하더라도 이거 들어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궁금하다라고 자기 체면을 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뭐 다들 아실 겁니다. 1789년부터 200년 동안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그 근본이 이 뛰어난 연설력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제스처로도 유명한데, 공중에 손을 들고 엄지와 검지를 딱 잡아주면서 요점을 잡아주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핵심을 집어주는 듯한 몸짓을 취하시면서 훌륭한 강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짓으로 그러니까 좀 팁을 나가봤는데, 이번에는 말로써 다루는 거 칭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칭찬을 좋아합니다. 자, 혹시 내가 칭찬을 듣기만 해도 칭찬을 한 사람과 싸우고 싶고 끌어올라서 못 참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학번과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다시피 모두가 칭찬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칭찬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이 칭찬을 제대로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결과물보다 사람이 집중해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결과물보다 사람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장 두 개가 있죠. 성혁씨, 좋은 신청서입니다. 이것보다 성혁씨는 글을 잘 쓰시네요. 이런 식으로 그 신청서라는 결과물보다는 그 글 쓰는 재주에 칭찬을 해야 하고, 연호씨 옷 예쁘네요 보다는 연호씨 패션 센스가 좋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그 옷이라는 결과물보다 그 옷을 만들어낸 그 사람의 재주에 칭찬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그 가능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뭐 이거는 사실 이 문장만 봐도 이해가 되실 건데, 혹시나 해서 예시를 좀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잘생기셨어요 보다는 뭐 어디가 잘생겼는지, 피부가 뭐 부드러운지 아니면 뭐 눈이 예쁜지 이런 식으로 좀 요점을 짚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농구 잘하는 보다는 뭐 드리블이 좋은지, 슛을 잘 넣는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서 얘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수학여행 때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중학교 친구한테 카톡으로 보내봤었는데요. 두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진 좋다, 예쁘네 뭐 이런 말들이 있고, 두 번째로 1번이랑 바닷속으로 사실 괜찮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응답하는 당연히 이 오른쪽이겠죠. 실제로 보내는 카톡도 오른쪽이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능한 구체적인 칭찬을 하려면 여러분도 오른쪽처럼 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학습입니다. 방금까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본 이 칭찬 그리고 몸짓들을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덩어리 기장, 아까 좀 인트로 때 얘기했던 그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A덩어리, B덩어리 있었는데 뭐 A덩어리로 가다가 B덩어리로 설득 안 했다.
이 둘 다 말하는 사람들은 똑같았습니다. 그냥 2학년에 동아리 기장이었죠. 논리도 뭐 우리 쪽으로 보면 생기부도 더 잘 써줄 거고 이 진로랑도 더 잘 맞고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분위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떤 칭찬을 해야 했느냐? 제가 칭찬을 해주시긴 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뭐 시청도도 잘 쓰고 면접도 잘 봤다. 뭐 우리 동아리 들어가라. 이 정도였는데 이 동아리에서는 이렇게 면접 중에서도 이 대남교육교 그쪽 대가 좋았고 또 신청서에서도 고정 비판하는 그쪽 분교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시면 이 칭찬 듣고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죠. B 동아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B 동아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희가 한번 분위기를 다루는 법,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들과 의견 충돌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무실이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예요. 이 의견 충돌이라는 것은. 현재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원활한 해결을 한다면 이 원활한 해결이 원활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것이고 다시 이 원활한 인간관계는 여러분의 원활한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활한 삶을 위해서 오늘 발표를 획수하는 이 한마디 분위기가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